시작할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JDBC가 자바랑 DBMS랑 통신하는 방법을 정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JDBC 사용법만 익히면 어떤 DBMS든 자바로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JDBC의 컨셉을 볼 거예요. 자, 역시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런 컨셉입니다. 이게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DBMS예요. 자, 그럼 이 중간에 이제 JDBC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이 자바와 DBMS가. 자, 그럼 자바는 그냥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하면 돼요. 이 드라이버라는 게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러니까 자바 언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메서드로 존재하겠죠. 자, 그럼 자바는 필요한 메서드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JDBC는 세 가지. 커넥션이라는 게 있고,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고, 리절트 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개가 객체예요, 객체.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바가 DBMS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DBMS 처음 접속할 때 이렇게 코드 해가지고 이런 거 입력해서 접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DB 서버에 지금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고 3306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IP고요. 여기가 내가 접근하려는 DBMS,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IP이고요. 3306은 그냥 이 MySQL이라는 DBMS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번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IP가 IP가 100인 컴퓨터가 있으면 IP가 100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ySQL에 이 사용자 정보로 접속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접속이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컴퓨터, 내 컴퓨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ySQL에 이 사용자 정보로 접속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데도 DBMS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른 데 IP 적고 푸트 적고 사용자 이름 적어서 접속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우리 컴퓨터에다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컴퓨터에다가 접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자바가 DBMS랑 일단 통신하려면 접속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커넥션이 접속해서 서로 연결해서 통신하는 것을 도와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 관리. 자, 접속 관리를 해주면서 얘가 중요한 일을 하나 해주는데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만들어줘요. 커넥션이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만들어줘요. 자, 그럼 이 스테이트먼트는 뭘 하냐면 DBMS랑 연결돼서 SQL문을 전달합니다. SQL문을 전달해요. 그래서 SQL이 우리가 뭐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그러니까 뭐 가져오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잖아요. 이 SQL로 select, insert, update 하잖아요. 그래서 SQL을 잘 적어서 DBMS로 보내면, 자바 코드로 잘 적어서 보내면 실제로 DB에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DBMS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뭐 업데이트 치면은 여기가 변하잖아요. 이걸 여기서 하지 않고 자바 코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거치면?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거치면.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는 뭐다? SQL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조회 같은 걸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조회 결과가 나오죠. 자, 행렬로 나오잖아요. 조회 결과를, 자, 이렇게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셀렉트 같은 경우는 조회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가 자바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죠? 그때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 결과가 리절트 셋이라는 곳에 담겨서 넘어와요. 그래서 이 리절트 셋을 자바에서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걸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JDBC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 물론 이제 이 커넥션을 얻어오는 메서드는 이 드라이버가 이 메서드 중에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커넥션에서도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객체니까. 그 중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그 메서드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는 SQL을 이렇게 넘겨서 실행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리절트 셋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컨셉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코드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거 4개 드라이버,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자, 해서 천천히 해볼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드라이버를 얻어와야죠. 일단 우리가 추가를 하긴 했어요. 등록을 하긴 했어요. 드라이버를 MySQL 커넥터라고 해서. 그죠? 근데 이제 코드로 객체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class.poName class.poName은 이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클래스들을 다 검색을 해서요. 요 이름으로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름은 아까 이 드라이버가 여기 있었죠? 자, 이 드라이버 요거거든요. 요거죠, 요거 드라이버. 얘가 어디에 있냐면 풀 패키지로 적어야 됩니다. 풀 패키지명 보면 com.mysql.cj.jdbc.드라이버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com.mysql.cj.jdbc.드라이버. 자,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 드라이버를 찾아요. 자바가 찾아서 메모리 올립니다. 이 드라이버는 메모리 올라가는 순간 작동이 돼요. 자, 그래서 뭘로써 작동이 되냐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클래스를 찾으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얘는 드라이버 관리자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 자, 이제 이 드라이버에서 커넥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사용되는 메서드가 요 getConnection이라는 겁니다. getConnection이 버전이 뭐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getConnection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접속할 때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볼게요. IP, 포트번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이렇게 4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을 해도 DB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사용할 DB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필요한 거 모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서버 주소예요. 주소를 URL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소를 적는 방법은 앞에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신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적는 건데 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는 MySQL JDBC. 잠깐만, 반대였나? 저도 이거 항상 할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이걸 외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바뀌었네요. JDBC 땡땡 MySQL 땡땡 슬래시 2개. JDBC로 자바로 MySQL 통신하겠다 이런 선언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는 일단 서버 IP가 들어가는데 우리 거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땡땡 하시고 여기에는 포트 번호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부여된 번호를 넣어주셔요. MySQL은 3306이라고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래시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접속을 하면 특정 DBMS에 접속을 한 거죠. 근데 아까 접속을 해도 여기 다양한 DB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DB를 하나 선택을 해줘야만 우리가 이 DB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DB 이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B1, 제가 만든 거 B1, B1 이렇게 적어줍니다.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DB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한번 해주시고요. 요거는 서버 타임 존이라고 해서 요건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 적으면 에러가 나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표준 시간, 어떤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 뭐 그런 건데, 이거를 안 하고 기본 디폴트로 사용을 하시면 MySQL이 없는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에러 나니까 붙여주는 거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URL 하나 마련을 했고요. 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사용자명.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따로 안 만드셨다면 처음에 루트로 잡혀있을 거예요. 이게 루트잖아요, 그죠? 여기 루트, 그죠? 지금 서버 주소는 로컬호스트고요. 호스트는 330.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 루트고요. 비밀번호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저는 루트고요. 패스워드는 비어있죠. 이러면 접속에 필요한 4가지 정보 다 확보했죠. 순서대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순서가 URL, 유저, 패스워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넘기면 자, 얘랑 연결이 돼서 이 커넥션이라는 접속 관리를 해주는 이렇게 두 분야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커넥션이라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그림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돌리고, 자, 커넥션이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 이제 필요한 요 삼총사 있죠.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 놈들도 좀 준비를 해 놓을게요. 여기다가 커넥션 변수 하나 만들고요. 스테이트먼트 변수 하나 만들고, 리절트 셋 변수 하나 만들고,
일단 처음엔 다 이렇게 비어있는 널 값으로 채워줄게요. 자, 요 셋은 이제 꼭 필요해요. JDBC를 할 때. 그래서 미리 마련을 해놓은 거고요. 자, 빨간 줄 뜨잖아요. 이거 임포트해서 가져와야 돼요. 임포트는 컨트롤 시프트 영어 5. 자, 그럼 스테이트먼트가 후보가 여러 개 있잖아요. SQL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SQL. java.sql.statement. 커넥션 역시 SQL로 가져오시면 돼요. 잘 추가가 됐죠? 자, 이제 요거는 커넥션이 만들어지면 집어 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변수들인 거고요. 처음엔 비워놓고, 자, 여러분이 요거 잘 정보를 넘기시면 이 메서드가 커넥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빨간색이 뜨는데 이제 요거 드라이버나 이렇게 커넥션 같은 메서드를 쓰려면 예외 처리라는 걸 해줘야 돼요. 예외 처리 안 하면 너 못 쓴다 라고 해놓고 강제를 해놨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예외 처리를 해야 돼요. 예외 처리는 트라이 캐치 문으로 할 수 있죠. 트라이 문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캐치.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겠습니다. 최상위 버전으로. 왜 안 될까요? 자, 요거 밖에다가 빼놓으니까 스태틱이 아니라서 안 되네요. 요거 안으로 가져올게요. 메인이 스태틱이라서 여기 밖으로 빼니까 통신을 못해요. 자, 됐고요. 이렇게 두 줄짜리 코드를 실행하면 우리는 커넥션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 커넥션을 얻으면 우리가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또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얘가 있어야 SQL을 보내서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캐치 여기에다는 그냥 간단하게 커넥션 접속 시도 중 문제 발생. 트라이 캐치 같은 예외 처리를 하면 이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고 요거 한번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드라이버 세팅 했고요. 요게 드라이버 세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커넥션이라는 걸 얻어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된 거죠. 그래서 커넥션이 뭐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만들어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얘가 이렇게 접속이 된 거잖아요. 접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이 만들어주는 스테이트먼트는 얘와 얘를 중개해서 SQL을 전달하고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커넥션에 의해서 접속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3번 스테이트먼트 생성. 자,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우리가 담기 위해서 여기다 일단 준비해놨죠. stmt라는 이름으로. stmt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럼 누가 주느냐? 커넥션이 준다 그랬죠?
커넥션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한테 create statement 해달라고 하면은 리턴을 해서 넣어줍니다.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예외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다 넣어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3번 스테이트먼트 생성했죠. 4번은 SQL을 결과 받아오기. SQL을 처리하고 만약에 결과가 나오는 SQL select라면 그 결과를 리절트 셋에 받아와라. 자, 리절트 셋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널인데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한테 쿼리를 실행하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 execute 쿼리라고 있습니다. 됐죠? 얘가 SQL 처리하는 에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통해서 실제로 DBMS에 SQL을 전달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SQL이 빠졌죠? 여기다가 SQL을 넣어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넣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스트링에다 먼저 담아주고요. 이거를 이렇게 넘기는 편입니다. 자, 그럼 SQL 우리가 뭐 해볼까요? 전체 조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select 별 from article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 5개 나오죠? 이 5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기면 돼요. 자, 여기서 selec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혹시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잘 처리가 됐으면, SQL이 이게 잘 넘어서 잘 처리가 됐으면, 에러 없이 잘 처리가 됐으면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를 여기 리절트 셋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리절트 셋을 준비해 놨잖아요. 여기다가 RS 넘어오는 거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RS 여기에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자바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DB 안에 있던 결과를, 데이터를 여기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요 리절트 셋의 생김새를 좀 알아야 돼요. 리절트 셋의 생김새. 요 리절트 셋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리절트 셋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찾은 조회 결과 있죠? 조회 결과가 이렇게 표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표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나와요. 타이틀.
콘텐트 아이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커서라는 게 존재해요. 커서는 화살표 같은 거거든요. 뭔가를 가리키는 요소인데, 자, 이런 커서가 존재하고요. 커서가 처음엔 여기에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정확히 이 순서대로 여기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제목 2, 제목 3, 제목 1, 2, 밑에도 2. 컨텐츠에도 이 순서대로 내용이 3, 1, 2, 1, 1, 2, 1,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리절트 셋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커서를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가리키죠. 요 라인. 요 라인 가리키죠. 그럼 요 라인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요 밑에 라인 가져오고 싶다. 커서를 또 한번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요. 그럼 이제 요 라인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커서가. 그럼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커서는 처음에는 여기 있잖아요. 요건 데이터 아니죠. 그래서 최초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으려면 커서를 무조건 한 번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으로. 자, 그래서 이런 컨셉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커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리절트 셋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커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rs.next 하시면 됩니다. next란 메소드를 수행을 하시면 실제로 이게 이렇게 한 칸 내려와요. 물론 그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제 상상하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아, 내가 넥스트를 하면 이 결과, 조회 결과에서 바로 첫 번째 걸로 이제 가리키는구나. 그리고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에 데이터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럼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데이터가 3개죠.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거를 컬럼명으로 가져오면 돼요. 요거 가져오고 싶으면 컨텐트, 요거 가져오고 싶으면 아이디, 요거 가져오고 싶으면 타이틀. 그죠? 만약 요거 가져오고 싶다? 커서를 2번 내리면 되죠. 이렇게 한 칸, 2칸. 그리고 아이디 하면은 17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넥스트 했으니까 커서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져오는 방법은 rs.get입니다. get에는 2종류가 있어요. get 스트링이 있고 get int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저장을 할 때도 자, 요거 아이디 같은 경우 우리가 숫자로 저장했죠. 컨텐트랑 타이틀은 당연히 문자죠. 그래서 내가 가져오려는 칼럼의 데이터 유형이 뭔지 따져보시고, 아,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get 스트링을 사용하시고요. 아, 숫자이다. get in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문자열로 리턴을 해주고요. 얘는 정수로 리턴을 해줍니다. 물론 get 플롯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이 2개만 아셔도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가져와 봅니다. 자, 요 내용 한번 가져와 볼게요. 내용. 지금 커서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넥스트 한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컨텐트를 가져오라 라고 하면은 내용이 가져와집니다. 그렇죠? 근데 내용은 문자니까 get string을 이용해서 여기에다 칼럼명을 적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컨텐트 컬럼에 있는, 지금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컨텐트 컬럼에 있는 내용물 값을 가져와라. 그래서 출력하는 거죠. 자, 내용이 나오죠. 요겁니다. 그죠? 제목도 가져와 볼게요. 제목은 타이틀로 가져오면 되죠. get string. 제목이 내용입니다. 자, id도 가져옵니다. 16. 자, id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니까 스트링이 아니라 get int. 그래서 id 16.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행 다 가져왔죠. 여기 있는 거 다 가져왔죠. 그 다음 이제 밑에 거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린다. 이렇게 내리는 명령어는 ls.next. 그리고 그대로 꺼내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해주시면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자바 프로그램으로 끄집어 온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사용하면은 코드가 너무 좀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최적화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계속 반복이잖아요. 요거 반복이죠? 요거 반복.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JDBC를 만든 쪽에서 이제 이 next 메서드에 리턴을 불린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불린은 논리값이잖아요. true, false. 그래서 언제 true고 언제 false냐면 여러분이 next 했을 때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죠. 다음 게 있을 때는 true가 반환이 돼요. 움직였을 때 다음 게 있죠? true가 반환돼요. 있죠? true 반환. 다음 거 없죠. 이제 없으면 이제 false를 반환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false가 나올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죠. 그래서 이 네 줄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반복해라? 이 next 얘가 false가 될 때까지. false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반복만 알아서 끝나겠죠. 그래서 있는 거 다 출력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데이터를 뭐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뭐 처리해가지고 새로운 내용의 데이터를 다시 여기 저장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그럼 그때는 셀렉트가 아니라 뭐 인서트나 업데이트 문을 작성해서 똑같이 쿼리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JDBC는 이게 다예요. 요것만 익혀두시면 자유롭게 DB를 자바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업데이트는 살짝 다른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좀 잘 익혀 놓으시면 충분히 업데이트랑 딜리트도 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요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버라는 애가 있고요. 드라이버한테 커넥션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커넥션이 접속을 잘 했으면 이 둘을 이제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만들어주면 우리가 SQL을 작성해서 여기에 DB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조회 결과가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리절트 셋이라는 곳에 담아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총사를 잘 기억하시고요.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 그리고 리절트 셋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은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 커서가 처음엔 여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넥스트를 한번 해줘야 밑에 데이터를 가리키고요. 있으면은 계속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문 돌려서 없을 때까지 뒤져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는 올려드릴게요. 이 코드는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하시다가 뭐 잘 안 되시거나 하면은